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죽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자식이 생기면 내 가진 걸 모두 내주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 싶고 내가 자식 잘못 키웠나 하는 마음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힘에 부칩니다. 사실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한 인간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처럼 잘해주면 헤헤거리고 나 싫어하는 기색이면 저도 거리두는 뭐 잘난 것도 못날 것도 없는 보통의 평범한 소시민으로 직장도 초년 시절 몇 푼 차이 안 나는 월급을 이유로 중소기업 전전하며 악착같이 살다가 IMF 때는 운 좋게 청년 시절이라 잘 버텨내다가 50 바라보던 시점에 정리해고 되어서는 도넛 프랜차이즈 차렸다 한번 엎어지고 이제야 간신히 빵집 프랜차이즈로 한숨 돌린 장사수완도 없는 놈이죠. 남들은 너도 나도 치킨집 할 적에도 그거 하루 30마리 팔면 다행이라는 말에 자신이 없어서 아예 넘보지 않았던 것이 신의 한 수로 지금 빵집 프랜차이즈로 중학교만 마치고 제과제빵 기술 배운 딸내미 친구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요 녀석이 글쎄 실력은 일품인데 학력이 딸린다고 대기업 베이커리에서 이력서에서 바로 탈락이 되어 그만 가게 차려야 하나 코 빠트린다는 소리에 들어앉혔던 것으로 대기업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빵 말고 매장에서 구워야 하는 빵 때문에 따로 파티쉐를 구해야 하는 제가 마침 중요한 인재를 얻은 덕에 이마저도 실패했으면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 들어가 그냥 접시물에 코박고 죽었어야 할 인생이 숨통이 트였는데 남부럽지 않을 좋은 인연으로 청년 시절을 보낸 제가 진짜로 내 노후를 위협하는 왼수는 내 가까이 두고도 몰랐습니다. 사실 아내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어쩌다 보니 우리 부부가 꼼짝없이 고생을 하고 길바닥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딱 저 같은 야심 없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저기 경기도 쪽 논밭 사이에 오막살이 집 한 채에서 오손도손 남들이 지나다 보고 이 집구석을 해서는 웃음이 퍽도 나오겠다 싶게 가난한 애도 가족 간에 화목해서 순하게 자랐습니다. 월삭은 못 내서 선생님께 눈치가 보일 적에도 지붕 위에 말려둔 나물 걷어오시며 한숨 폭 쉬며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어머니 쫓아다니다가 차마 말을 못하고 다음날 가서 또 손 맞으면서도 버텼던 것이 괜시리 미안스럽고 이야기해봤자 돈이 바로 나올 것이 아닌 것을 알아 그렇게 일주일 지나다 보면 아이고 내 정신이야 한수야 미안하다 하시며 돈 생기면 바로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위로 누님 한 분 계셨지만 어릴 적 아파서 하늘 보내고 제 밑으로 동생 줄줄이라 커가며 방이 미어 터지다 못해 옆으로 흙담이 무너져 구멍이 뚫린 집에서도 참 행복했던 게 없는 와중에도 아버지가 어머니께 놓아준 달걀 부침이 제게로 오고 제가 바로 아랫동생 숟가락에 놓아주면 침 한 번 꼴깍하고 제 아랫동생에게 벌벌 떨며 건네주었으니 그 모습에 큰 마음 먹고 장날 햇병아리 몇 마리 사와 그렇게 기른 이후로 달걀은 원 없이 먹고 간간히 달걀 품어 나온 연기백숙까지 먹을 수 있었으니 저는 청승맞은 가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터득을 한 녀석이었습니다. 인간 욕심이야 말해 뭐합니까? 중학교 때 제일 가는 부잣집 녀석이 늘 돈 쪼들린다며 돈 빌리러 다니는 모습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던 순둥이이자 가난뱅이로 돈이란 가져도 그 갈망이 끝이 없는 바닷물 같은 것이라 생각한 놈이지만 물론 없어서도 안 될 것으로 지갑이 두둑할수록 마음으로 더욱 경계해야 하는 몹쓸 것임을 진작에 깨우쳤습니다. 돈만 있었다면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불려나가 귀까지 시뻘개져서 맞을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서러움 속에도 일부러 제 월사금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 묵묵히 감내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제 자식만은 이런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하게 하리라 마음 먹었더랬습니다. 저는 아직도 꽁보리밥 먹고 잠잘 적 어머니 아버지를 위시로 자면서 동생들이 피용피용하면서 방귀 뀌던 소리며 냄새를 잊을 수가 없죠. 지금 생각하면 웃음과 함께 뜨끈하니 눈시울이 붉어지는 추억이지만 어디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 통하겠습니까? 집사람 역시 가난하게 자란 것은 피장파장 매한가지였습니다. 한수 오빠, 이것 좀 먹어봐요. 간하고 오소리감투인데 맛나다. 그래도 돈 버니까 좋다. 뒷돈 차서 이런 것도 사 먹고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네 나는.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맨 만난 건데 우리는 장날에 엄마가 뻥튀기 한 보따리 던져주는 것에 목숨 걸었잖아. 그것도 나 학교 마치고 오면 맨 동생들이 침 묻혀 놓은 거밖에 없어서 눅눅했어. 그것도 어디 넉넉한가? 하루 한 바가지밖에 안 주는 걸. 일요일은 맘 잡고 먹어볼래도 입에 손가락 물고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 모래알 같아서 씹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 너네 해라 하고 내놓고 바로 또 침범벅된 튀밥 궁시렁거리며 먹었어. 오빠야, 그래도 조금 걸으면 신장로였다며.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서 20분 더 들어갔어요. 참 지긋지긋하다. 그래도 그 녀석들 지금 밥벌이야 하니 엄마 아빠 한시름 놓으셨지. 이런 얘기 존심상해서 잘 못하는데 오빠가 솔직한 사람이라 너무 편하다. 그치? 활짝 웃던 집사람 앞니에 끼인 고춧가루마저 사랑스럽던 젊은 날. 가난이라면 신물이 나던 역시 가난한 청춘인 우리는 그렇게 딱히 하객도 결혼식을 할 것도 없이 종로에서 금반지 하나에 끼워주고 우리 집이며 처가를 돌며 저희 혼인신고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인사 올린 것이 전부일 만큼 짠돌이 짠순이로 살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젊은 우리야 한겨울 연탄 최하로 숨구멍 열어놓고 그냥 한 방에 있는 것만으로 후끈했으나 아기가 생기면 이야기는 달라질 거라 애 생기기 전에 한 푼이라도 종잣돈 모아야 한단 일념으로 정신없이 벌었던지라 회사 마치고 오는 길에 공병이라도 보이면 단돈 10원이라도 어디냐 주워가면 또 집사람이 그렇게 반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둘이서 손잡고 국민학교 문방구에서 파는 떡볶이로 배를 채워도 그렇게 행복하고 맛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어도 덜컥 3년 만에 아이가 생겨 머쓱하면서도 그래도 한창 나이에 선방한 편이다 싶기도 한 게 이제 본격 시작이구나. 배부른 집사람만은 먹거리 부지런히 가져다 대며 저는 저대로 한 입 덜 먹으며 아버지 될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시 직장 선배 성길이란 형님이 이런 제 변화에 제일 섭섭해했는데 이 형님은 또 저와 달리 제법 풍족하게 자란 사람으로 세상이 만만하니 물정 없는 소리로 간간히 제 속을 긁긴 했지만 두루두루 저를 많이 챙겨줬는데 실은 집사람도 성길이 형님이 소개시켜준 거였습니다. 아주 귀엽고 순박한 처자가 있다면서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은인이나 다름없었지만 워낙 철부지어서 저희가 결혼하고부터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한 게 섭섭한 모양이긴 했습니다. 한수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는 내가 머리 굵어져서 알게 됐지만 제법 속 터놓고 이야기하는 깨복쟁이 친구나 다름없었는데 너는 아니구나. 희숙이 요것도 내 기껏 생각해서 좋은 남자 소개시켜줬더니만 얼굴 싹 바꾸고 말이야. 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어?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희숙이한테도 은인이거든. 아나? 몰라?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나쁜 놈들한테 속아 넘어갈 것을 내가 구해준 거? 누가 봐도 나 시골서 왔어요 하듯이 분홍색 천으로 싼 보따리 척 안고서는 서울역 앞에 사람 구하는 쪽지 보고 있는데 딱 봐도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말을 거는데 겁도 없이 방실방실 웃어가며 꼬박꼬박 대답하더라고. 내가 차 끼어들어서 낚아채서는 얼른 차에 태웠지. 그때 아는 여자애 만나려고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실은 별로 눈에 차지 않던 애라 약속이 늦길래 갈까 말까 하던 참이었거든. 참 내가 오지랖이 넓은 편은 아닌데 그렇게 됐다. 물으니 당장 서울만 올라오면 일자리는 차고 넘치는 줄 알았다더구만. 아니 이런 천지분간 못하는 애를 어디다가 굴리나 하다가 내가 또 어머니부터 해서 이모 고모한테 전화를 돌렸잖냐. 그랬더니 이모 친구분이 집에서 일할 순진하고 착한 아이를 구한대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내 친구 동생이다. 월급 후하게 챙겨줘라 하고는 친히 모셔다 드렸다고. 밤의 황태자 김성길이한테 이 정도 친절 받아본 여자 아직 없다. 아냐? 그냥 한눈에 보고도 애가 됐다 싶어서 너한테 소개시켜 준 거야. 그런데 그런 너희 둘이서 짝짝꿍해서 나를 따돌리냐? 서운하다. 물론 애기 생긴 건 축하하지. 그런데 그나마 이젠 더 안 만나주겠구나 싶어서 서운하고 기쁘고 너무 서운해서 집에 초대를 했더니만 선물 한 보따리 가져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희숙이도 임신을 해서 감정이 일반인 같지 않은지 눈을 아래로 내리뜨고는 참 그때는 물정을 몰라서 성길 오빠 못 만났으면 지금 어찌 되었을지 장담을 못했겠다며 또 졸졸 우는 바람에 저와 성길 형님이 또 식겁을 해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했습니다. 저야 뭐 딱히 이 사람이 식모였네 아니네 만났을 적부터 신경을 안 써서 걸릴 것은 없었지만
말 들어보니 본인이 은인 운운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은 맞아서 또 우리 딴은 거금 들여 차려낸 잡채며 탕수육을 형님과 희숙이 앞에 덜어놓으며 얼른 분위기를 돌렸는데 성길 형님이 왜 유독 저희를 붙들고 꿍얼대는지 이내 집사람 하는 말을 들으니 짐작이 갔습니다. 맞아. 성길 오빠가 나 거기 데려다 놓고도 못 믿어와서 몇 번 찾아왔다죠. 소개받아 간 집에서 잘 지내나 걱정된다고. 식모가 아니라 그 집 언니 때문에 사람 찾던 거더라고요. 참 덕분에 편히 일했어요. 정희 언니 성길 오빠도 몇 번 봤죠? 아, 몸이 약해도 너무 약해서 아예 언니 옆에서 수발 들고 놀아주고 하는 사람 찾는데 나같이 말 많은 애한테 안성맞춤이었죠. 언니하고 노닥노닥 같이 밥 먹고 편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놀기만 하고 월급날이면 그것도 일이라고 이거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덕분에 언니가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졌다며 오히려 아주머니가 더 고마워하더라고요. 저 따라서 마당 나오더니 집 앞 전방에도 가고 산책로 나간다면서. 사연은 모르겠는데 아주 못된 남자한테 큰 상처를 받은 모양이지 남자를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성길 오빠가 몇 번 나 찾아와서 보는 것도 많이 불편해하고 그랬어요. 나 지켜주겠다고 오돌오돌 떨면서도 내 뒤에 붙어 있었는데 이쁘죠? 나 정희 언니처럼 이쁜 여자 처음 봤거든요. 아, 언니 뭘 하려나? 보고 싶다. 애기 가진 거 알면 웃으려나? 울으려나? 결혼하고는 나도 언니도 각자 길 다르니까 하고 연락 끊었는데 생각나네요. 너무 편했거든요. 지금 그때 떠올리면 게으름이나 부리고 불만이나 생기지 뭐. 오빠가 그 소리 하니까 정희 언니 생각이 간절하다. 소식 모르죠? 집사람이 정이라는 이름을 꺼내자마자 성길 형님 볼이 붉어진 것을 보고 저는 알아챘습니다. 실은 희숙이 보러 간 게 아니라 정이라는 사람 보러 갔던 거구나. 이 건들건들 온 세상 처자 눈에 안 찬다고 신세한탄 하는 이유가 정이라는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서라는 걸요. 안 어울리게 한숨 폭 쉬고는 시집갔어 한마디 하는데 제 눈에는 형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또로록 굴러 떨어지는 게 보였고 집사람은 속도 모르고 잘 됐다며 박수를 치고 눈치 없이 근황을 꼬치꼬치 캐묻자 이내 또박또박 근황을 전하는 성길 형님이 속으로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형님을 잘 알고 집사람은 겉으로만 알았기 때문인데 듣자 하니 썩 점잖고 나이 많은 상처한 남자한테 갔다는 말에 집사람은 아 하고 혀를 찼지만 어쩐지 또래 남자한테는 영 경계심이 심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언니에게는 맞을 거라고 또 시집 잘 갔다는 평을 하자 형님이 한숨을 또 푹 쉬더라고요. 정이 걔가 참 밝고 예쁘고 똑똑하고 얌전하고 아주 현모양처감이었지. 이모 친구 딸이라고 어릴 적에 모임하면서 몇 번 보기도 했고 나보다 꼭 10살 어린 것 같이 생겼지? 나보다 3살 아래야 걔가. 소리는 없지만 한번 웃으면 주변이 밝아지게 웃었어. 대학 다닐 때 웬 거지 뼈다귀 같은 놈이 죽자 사자 좋아한다고 들러붙은 모양인데 무서워서 통학도 못할 지경이 다 돼서는 유학을 보내려고 했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가는 날 비행기 옆좌석에 떡하니 앉아있더래. 가방이고 뭐고 그 자리에 남겨놓고 정희 얘가 간신히 몸만 내려서 집에 가서야 비행기 안 타고 내린 것을 전해 듣고 부모가 다시 갈 때까지 근 3시간을 여자 화장실 맨 끝자리에 들어가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나 봐. 그래서 또래 남자를 무서워해. 나는 그나마 아는 오빠라고 희숙이 네 뒤에 서서 보기라도 한 거고 그 징그러운 놈은 소식 들은 학교 친구들한테 흠씬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중내 사내 하다가 또 어디 술 마시러 가서 다른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놈이 연병할 상대가 바뀌었는데도 정이 걔는 한동안 그랬었어. 그래, 맞는 남자 만나 사니 다행이지. 사이다를 소주처럼 들이켜는 성길 형님을 데리고 나와 구름과자 좀 먹고 진정을 시키고 있자니 안쓰러워서 원. 이렇게 날티나는 남자가 또 한 번 훅 빠지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주는지라 답이 없다죠. 이 형님이 단순히 여자 놓친 것만으로 이러는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심란했는데 그 정이라는 분 무슨 팔자가 그렇게 드센지 그 결혼한 남자분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서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기분이 아주 급속도로 안 좋아진 성길 형님은 이내 잘 살고 애기 낳으면 또 보자고 희숙이에게 전해달라 하시곤 그 길로 가셨는데 요 여우 같은 형님이 또 희숙이한테 미안했는지
아니면 그 핑계로 말이라도 섞고 싶어서였는지 그 정이라는 분께 희숙이 소식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희숙이가 거의 만삭이 되었을 무렵 집에 가니 꼭 신윤복 그림처럼 고상하면서도 은근 교태에 있는 미인이 희숙이와 도란도란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차려입은 옷차림이며 분위기가 그분이구나. 성길령님이 반한 여자하고 딱 알아볼 정도로 단연 눈에 띄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임신에 어느덧 출산한다는 소식에 최고로 질 좋은 청끈하다 옆구리 다 재봉틀로 탈탈 돌려서 깔끔하게 해온 기적이며 제 다리만한 산모용 미역을 바리바리 준비해 오신 정희 누님은 이내 또 자기 얘기 들여다봐야겠다며 돌아갔고 이내 바쁘신 장모 대신 아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었는데 얘 한번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얌전하게 한마디 물으면 주변에서 너도 나도 아는 척 끼어들어 그 눈에 들려고 안달복달이라 병원에서도 수발들기 편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우왕좌왕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 부부는 정희 누님 덕에 결국 성길 형님까지 곁다리로 얻어 부려먹게 되었는데 그 남편 아이 소연이를 데리고 음식이나 아기 물품 같은 것을 챙겨서 집사람 만나 이런저런 노닥이느라고 자주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저를 차로 집에다 태워주며 호시탐탐 얼굴이라도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예전처럼 트라우마가 싹 가시지는 않았겠지만 희숙이 남편이라고 젊고 어린 제가 인사를 할 적에도 그렇게 크게 경계하진 않았으니 많이 나아진 때라 성길령님도 저희 부부를 매개로 참으로 안 어울리게 얼쩡얼쩡 처음 보는 바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3살이라는 소연이는 사는 집 아이답게 원피스 곱게 차려입고 정희 누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와서는 또 배꼽 인사를 하던 꼬마 숙녀였는데 이내 집에 드나들며 보니 우리 태풍이가 빽빽거리면 통하는 게 있는지 제 엄마보다도 더 잘 다독이며 톡톡히 한 몫을 했습니다. 듣자 하니 친모가 애 낳고 하늘 날아가고 아버지도 정희 누님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변을 당했다는데 그 집 형제들이 사업체며 집 빼앗다시피 하고는 재수없네 운운해가며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누님도 해가 져간 혼수까지 채 못 추스리고 바로 쫓겨나는데 그 와중에 애를 인정머리 없이 시설에 맡긴다는 소리에 소윤이 데리고 친정으로 간 것이라 눈칫밥을 엄청 먹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애는 안쓰러워도 친정을 탓할 수도 없는 게 좋게 나온 것이 아니니 감정이야 감정대로 쌓여있을 것이고 괜시리 시집 보내서 채 6개월 만에 상처받은 당신 딸 과부까지 된 마당에 혹 아닌 혹으로 그 집 전처가 낳은 아이까지 맡게 되었으니 반가울 리 없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오히려 저는 철저한 남이라 편하게 소연이 데리고 놀아주며 눈치 안 보게 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된 터라 더욱 남일 같지가 않아서 저도 이렇게 이쁜 것을 이승에 남겨놓고 얼마나 애가 탈까. 얼굴도 못 본 정희 누님 남편 입장이 헤아려져지고 그 상황에서도 애 포기 않는 정희 누님 역시 과연 성길령님이 애 태울만 하구나 달리 보였습니다. 그렇게 희숙이와 정희 누님이 서로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인 양 귀히 여기며 우리 작은 집이 복작복작 사람 사는 냄새와 함께 정희 누님과 성길령님이 가져다 대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품과 우리처럼 장날 수레에서 산 싸구려 물품이 공존하는 괴이한 풍경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 참 잘 조화가 되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희 누님과 소연이가 놀러와 집에 갈 적에는 성길령님이 또 반짝반짝 눈을 빛내가며 아가씨들 집에 모셔다주는 기사 노릇을 했는데 그 시간이야말로 오매불망 형님이 바라던 시간으로 참 제 눈에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황태자 가오 다 빠지고 그저 사랑에 목맨 남자였습니다. 자기네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라 희숙이도 저도 눈치를 챌 무렵 피리피리 성길령님이 말라가는 게 보였는데 형님이 당시 35으로 그래도 초혼이라 정희 누님은 어떻게 들이대 보겠는데 소윤이는 절대 못 받아들일 게 뻔하다며 지레 걱정이었습니다. 정희 누님이 형님 받아나 준대요 하며 피식 웃던 저는 이내 또 아닐 것은 뭐 있어 하는 생각과 함께 형님을 보니 눈빛이 진지한 게 과연 우리 집 들락달락하며 소윤이 정희 누님 데려다 주고 오며 또 살살 놀이동산이니 뭐니 작업질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나는 소윤이 아버지 결혼식 날 본 게 전부지만 고맙게 여긴다. 사실 희숙이가 세상에 대한 문을 열어주었다면
그나마 남자에 대한 거부감을 무너뜨린 게 그 사람이잖아. 하필 나이 든 사람이라 거부감이나 상처받은 기억에서 괜찮았다는 그 장난 같은 이유로 정의가 애딸린 늙은 남자한테 시집간 날 참 내가 어린 게 한이었고, 그 전에 그 개벽다귀 같은 놈 손봐주려고 애들 풀어찾고 등신짓을 했었다. 그렇게 보냈고 결혼까지 치르는 걸 봤으면 포기해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 뭐 손이나 잡아보기라도 했어. 데이트를 한번 해봤어. 천하의 김성길이가 이런 적은 처음이란 말이지. 너무 소중해서 감히 범전 못했던 내 여신이 어쩌면 이렇게 흠이 묻으니 내가 혹시나 하고 알짱거리기도 하는 거 아냐. 처음엔 딱 이 마음이었는데 소윤이 참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냐. 한수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태풍이 빽빽 울고 불고 기저귀 가려고 하면 분수쇼에서 나 오줌 세례 시킨 거 보면 아들도 필요 없어. 나는 저번에는 우르르 깎고 웃겨주는데 내 얼굴을 다 쥐어 뜯어놨잖냐. 봤지 너도. 요즘은 태풍이한테 얼굴 가까이 안 들이대. 눈콕 찌를까봐. 그냥 나는 차 뒷좌석에서 정의하고 소연이 앉히고 지고 끝까지, 이 인생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달리고 싶다. 성길이 형님 말씀에 한숨도 나고 숙연해지는 것이 머리가 복잡했는데 집에 다녀가며 여전히 배꼽 인사를 하는 소연이와 함께 그렇게 가는 정희 누님 표정을 보니 또 수심이 가득하여 희숙이에게 물었더니 과연 둘이 좋아 지내는 것은 진작이었는데 소윤이가 문제라는 겁니다. 소윤이 만날 적처럼 3살이 된 태풍이가 방을 빙빙 돌며 자는 동안 발에 채어가며 이야기를 듣자 하니 친정부터 성길이 형님 집에서까지 소윤이 포기하고 둘이서 새 출발하라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정희 누님 집에서는 트집 잡을 것이 많은 상태에 거슬리고 성길이네 형 집에서야 심지어 정희 누님이 낳은 아이도 아니니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요청일 테죠. 문제는 정희 누님도 그렇지만 성길이 형님도 그러면 벌 받을 것 같답니다. 저에게 슬쩍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만나 사귈 수 있었다는 것이니 그가 남긴 소윤이 역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답니다. 소윤이를 떼놓으면 아마 정연이도 성길 오빠도 마음에 밟혀서 제명에 못 살 거야. 게다가 정연이 말대로라면 자기가 건강한 사람도 아니라 둘 사이에 애가 생길지도 미지수고 지금 와서 버릴 사람이라면 진작에 놓고 나왔겠지. 아휴, 어른들은 그 둘이라면 두 팔 벌리고 환영이지만 소윤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애가 짠해서 그렇지. 그 집 형제들한테 비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 당장 언니 내치며 소윤이도 시설에 맡기려는 사람들인데 뻔하지. 아우 어쩌냐 오빠. 그냥 소윤이 우리가 맡아 키울까? 아니 우리 딸로 거창하게 입양이니 뭐니 그런 거 아니라 시설에 맡겼다고 하고 우리가 키우며 이렇게 드나들면 되잖아. 어른들 모르게.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때 데리고 가라 하면 되지. 자기나 나나 서로 신세진 게 많잖아. 태풍이 우리가 키웠대도 맨 언니 오빠가 먹여 살린 거나 다름없지 뭐. 그렇게라도 돕자 오빠. 어? 잘 사는 사람들이 없는 집 좁은 방에서 뒹굴면서도 불편하다 어떻다 내색 한마디 없어서 나는 솔직히 그게 정말 고맙거든. 나 짠순이라고 타박 한마디 없이 비누 떨어지면 어디서 들어가고 가져다 놓고 자기 집에서 반찬 가져다 놓고 우리 태풍이